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할 건데, 함수는 그래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두 사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에 대한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그래프니까. 따라서 조금은 힘들겠지만 이 그래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해주면 뒤쪽 부분 배울 때 훨씬 더 쉬우니까 한번 볼 거야. 먼저 그래프는 점과 점의 연결로서 그려지는 것이긴 한데 그 그래프를 우리가 좀 이동을 시킬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 이동에 대해서만 먼저 잠깐 배워볼 거야. 첫 번째. 그 이동의 첫 번째는 평행 이동이라는 것이 있어. 이 평행 이동은 말 그대로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따라서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게 되면 만약에 좌표 평면 내에서 점을 이동시킬 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을 때 이 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점이라면 점이 2,3이 있어.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움직여 주게 된다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커졌으니까 3일 거고 3에서 2만큼 올라갔으니까 5가 되겠지. 그냥 단순한 계산이야. 그래서 조금은 복잡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단순한 거지. 명칭만 좀 복잡한 것 뿐이야. 따라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그렇다면 이 그래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점을 이동시킬 거야.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A, B라는 수가 있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된다면 이 점은 A 플러스 M, B 플러스 N. 그러니까 X축 방향이니까 X좌표에 더해주고 Y축 방향이니까 Y좌표에 더해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고. 1,2가 있어?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번에 빼볼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린다면 얘는 1 더하기 3에다가 Y좌표는 2에서 2를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얘를 좌표표면에서 고민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1,2가 있었어.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는 3칸, Y축 방향으로는 2칸을 내려오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가 무엇이겠습니까? 4,0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그런데 얘가 관계식을 이동하게 되면 원리는 똑같아. 그런데 결과물이 조금은 달라. 똑같이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관계식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얘를 X축 방향으로 모든 점을 3만큼씩 움직이는 거야. 모든 점을 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움직였겠지. 그 다음에 얘를 Y축 방향으로 다시 2만큼 내리라는 거야. 모든 점들 다 2만큼씩 내리면 얘는 다시 이렇게 와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관계식을 y는 fx라고 한다면 도대체 얘는 y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지? 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 원리까지는 똑같은데 이 원리를 이해하자면 조금은 복잡해.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정규 수업 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고 지금은 가슴으로 받아들이자고.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x 대신에 x-m을 넣는 거. 부호가 바뀌었어. 그지? 왜 부호가 바뀌었는지는 수업 시간에 보자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였어. 그렇다면 그때는 y 대신에 y-n을 두자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식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식은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3만큼 마이너스 2만큼 내려온 거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갔지? 그럼 x 대신에 x-3을 넣자는 거고 y 대신에 마이너스가 됐지. 근데 부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y 플러스 2는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여기에는 y는
f의 x-3의 플러스 이렇게 표시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모양이 별로 안 예쁜데? 그럼 실질적인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이 식 자체가 y는 뭐 2x 플러스 2였다 생각해보자. 플러스 2야. y는 2x 플러스 2.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 x 마이너스 3을. 왜냐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움직였으니까.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내려왔잖아. 그치? 그럼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넣자고. 그리고 x 대신에 얘가 들어간 거니까 뒤에 숫자는 그대로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지.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y는 2x 마이너스 6 플러스 2에다가 여기 있던 플러스 2까지 이항 왔으니까 빼기. 결국에 따라서 이 y 값은 2x 축축 마이너스 6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뜻이야. 결국에 y절편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모두 평행을 움직였으니까 얘와 얘는 어때? 기울기가 안 바뀌었네. 그지? 그냥 y절편만 2에서 마이너스 6으로 바뀐 것 뿐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것이 바로 평행 이동이야. 우리가 곧 이참수를 배우겠지만 이참수에서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 있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진도 나갈 때 보도록 하자. y는 x제곱을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y 대신에 y 플러스 2는이 됐을 거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넣는 거니까 반드시 괄호는 쳐야 되겠지. 그치? 식 대입할 때 괄호 치라 그랬으니까 제곱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거야. 따라서 예쁘게 정리해볼까? y는 x 마이너스 3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을 거란 뜻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 보겠지만 얘는 결국 이렇게 생긴 거야.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거든? 원점을 지나고 있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얘를 전체적으로 3만큼 마이너스 2만큼 떨어뜨리다 보니까 그래프 자체가 약간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지. 괜찮겠어? 이것이 평행 이동이야. 좋았어. 이번엔 하나 좀 더 보자. 이번엔 대칭 이동이란 것에 대해서 배울 거야. 두 번째. 대칭 이동이야. 이 대칭 이동은 숫자가 왜 이래? 숫자가 왜 이래? 숫자가 왜 이래? 지우자. 글씨도 왜 이래? 글씨도 왜 이래? 지우자. 지웠어. 이번에는 두 번째 대칭 이동에 대해서 볼 거야.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은 마찬가지.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2,1이 있어. 근데 얘를 x축에 대한 대칭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럼 데칼코마니처럼 얘가 이렇게 해서 접혀서 여기 정도쯤에 찍히겠지. 얘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한 좌표가 뭐가 될까 고민을 해보면 어차피 x 좌표는 똑같을 거야. 2, y 좌표가 2였는데 지금 얼마가 됐겠어? 마이너스 1이 됐겠지. 그래서 2, 마이너스 1이 됐다는 뜻인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마찬가지 같은 의미로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다면 y축 여기 있으니까 조금 연결해볼까? 얘를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거야. 여기쯤 오겠다. 그렇다면 높이는 똑같으니까 이번엔 y 좌표가 똑같겠지. y 좌표가 똑같아. 1. x 좌표는 얼마가 됐겠어? 요만큼 2씩 떨어졌으면 여기도 이만큼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x축에 대한 대칭을
하여라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얘는 y 좌표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치? 1인데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 y축에 대한 대칭을 한다면 이번엔 y축인데 반대네. x 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야. 응?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반대잖아. 2인데 얘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그런데 아까의 평행이동일 때는 대칭이동이나 좀 달라. 아까에 대한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아까의 평행이동일 때는 점일 때와 그리고 관계식을 옮기는 게 서로 달랐어. 달라면 완전히 반대였지. 얘는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 거였었고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호가 바뀌어서 변했었어. 그런데 이 대칭이동은 얘랑은 좀 달라. 똑같아.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점일 때 방금 봤지만 2,1이 있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하란 얘기가 나온다면 y 좌표의 부호가 바뀌니까 2,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거고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x 좌표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이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관계라는 거 생각해보고 얘도 x축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대칭관계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마찬가지 관계식도 그래. 똑같아. y는 예를 들어서 아까 했었듯이 2x 플러스 2라는 관계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됐겠지? 이러한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얘 이름은 뭐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x축에 대하여 대칭했으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을 거야. 나머지는 똑같아. 결국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지. 이해돼?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를 이번엔 x축 대칭을 방금 본 것이니까 이번에 y축 대칭을 한번 해본다면 이 부분은 이쪽으로 올 테니까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올 테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얘는 뭐지? 를 보자는 거야. 이 그래프가 뭐지? 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라 했으니까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됐을 거고 y는이 됐겠구나.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줄 수가 있겠지. 괜찮겠어? 곧 배우겠지만 이참수 때도 마찬가지가 됐겠지.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었다고 쳐보자고.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식이야.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건지 나중에 볼 거야. x축에 대칭한 무슨 관계식이라도 한번 세워보자는 거야. 그렇다면 그 x축 대칭한 관계식은 y 대신 마이너스 y를 둘 테니까 이렇게. 따라서 예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그리고 얘를 똑같이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이를 고민해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따라서 y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나머지는 똑같지. 따라서 y는 x제곱 그대로 똑같이 나오겠다. 얘는 마이너스 x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어. 첫 번째 평행이동.
그리고 두 번째 대칭이동을 배웠는데 평행이동은 점일 때와 관계식일 때가 달라. 점일 때 A, B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된다면 얘는 A 플러스 M, B 플러스 N 그대로. 대신 얘는 Y는 fx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된다면 Y 대신 Y-N X 대신에 X-M 부호가 바뀐다고. 근데 조금 예쁘게 하다 보니까 Y는 F에 X-M, X 대신에 X-M을 넣는 건 똑같은데 마이너스 N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플러스. 그래서 마치 Y축 방향으로 가는 건 그대로 붙여주고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만 마치 부호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바뀌었다는 모양새인 거야. 그리고 대칭이동일 때는 종류는 얘도 마찬가지. X축에 대한 대칭이랑 Y축에 대한 대칭이 있는데 둘 다 점 그리고 관계식 방법은 동일해. 똑같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동일해. 어떻게 바꾼다고? X축에 대한 대칭일 때는 Y 대신 마이너스 Y를, Y축에 대한 대칭일 때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을 거라고. 괜찮겠어?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선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갈 거야. 한번 보자고. 이제 이차함수야. 이차함수에 대한 놈은 뭐 어차피 함수라는 게 이런 거잖아. 함수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함수 상자가 있었으면 여기 안에 x를 넣었더니 y가 나왔는데 그 나온 y 값이 알고 보니까 x를 제곱한 들어간 놈을 제곱한 거랑 똑같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데 두 수 사이에 대한 관계를. 근데 그 놈이 2차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따라서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모양은 다음처럼 생겼어. 보여? y는 ax제곱. 그 다음에 x-b 아까랑 좀 비슷하다. 이 평행이동에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 얘는 얘를 전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 대한 개념이 잡혀져 있어야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한번 좀 볼 거야. 함수나 함수값 여기 보여? 여기에 있는 함수 두 사이에 대한 관계 아까 얘기했던 거고 함수값 그 위에 넣었을 때 무엇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차수가 1차일 때는 1차 함수라고 했어서 우리가 2학년 내용을 복습할 때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돼. 봅시다. 1차 함수의 뜻 나와 있고 쭉쭉쭉쭉 나와져 있는데 뭐 준비학습에서 볼 것은 요것 좀 다시 한번 좀 연습해 보자. y는 3x가 나와 있는데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래. 방금 봤었어. 어떻게 한다고? y 대신에 y-5를 넣을 거라고. 나머진 그대로. 그런데 얘가 이렇게 이항을 하고 나면 어떠한 식이 만들어져? 좀 거꾸로 보이겠지만 y는 3x 플러스 5라는 답을 갖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2학년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그냥 뒤에 붙여라. 하지만 원리는 이런 원리였었다는 거 기억해 두자고.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대로 마이너스 4. 그렇다면 1하고 마이너스 4가 붙여졌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됐겠지. 이렇게. 괜찮겠어? 보자고 이번엔. 이차함수에 대한 뜻에 대해서 볼 거야. 이차함수는 y는 ax 제곱이야. 기본적으로는 y는 ax 제곱인데 얘가
평행이동 또는 대치이동을 해서 식이 복잡해지면서 그 놈을 전개하게 되면 다음처럼 이렇게 딸린 식구들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이 참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당연히 A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겠지. B랑 C는 0에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혼자 남은 이런 애들도 2차 함수야.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이렇게 생긴 애들이 2차 함수, 그런데 이렇게 1차라든가 또는 분모에 있으면 얘는 분수 함수야. 따라서 얘는 다항 함수가 될 수가 없어. 차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겠지. 보자고 이번엔. 다음 보기 중에 2차 함수인 걸 골라달래. 아이고 뭐야. 얘 아니야. 2차 없잖아. 얘고 얘. 3차네 3차. 이렇게 되면 3차잖아. 얘는 맞아. 얘는 너 1차밖에 안 되는 쪼무레기네. 너 2차처럼 보였잖아. 너 아니야. 왜? 분수식이니까. 얘는 괜찮네. 얘를 정리하면 x제곱 생기지? 그래서 얘는 2차 함수야. 맞아. 괜찮겠죠? 그럼 나머지 문제들도 너희들이 한번 좀 풀어볼 건데, 지금 여기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 정말 중요해. 내가 나중에 만날 때 이거 확인해 볼 거야. 진짜 너희들 직접 식을 세워서 꼭 표시해 줘야 된다. 그 다음 F2. F2라는 말이 낯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F2는 함수값이야.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림을 좀 그렸었는데, 여기에서 2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온 거야. F가 붙은 이유는 펑션. 2를 뭘로 바꾸는 기능을 했습니까?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F2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다시 말하면 아까 여기가 X값이었지? 얘는 그때의 Y값을 묻고 있는 거야. 따라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전혀 없어. fx인데 f에 2를 물어봤잖아. x 대신 2가 들어갔네. 2 집어넣어. 2제곱 2 곱하기 2 빼기 5. 이거 계산해주면 돼. 4 더하기 4 빼기 5니까 3. 괜찮겠지? 그래서 전혀 복잡한 내용 아니니까 천천히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도 F3은 4. F3은 4 보여? X값, Y값 넣어주라고. X 대신 3 집어넣으라고. X에다 3 집어넣으라고. 그럼 9 마이너스 6 더하기 A인데 그 값이 얼마라고? F3이 4래. 네가 4구나 이런 뜻인 거야. 이 1차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뜻이니까 쫄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개념 익히기 쭉쭉쭉. 여기 또 나왔네. 진짜로 중요하다고. 진짜로. 이참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차항이 살아있어야 돼. 그것이 무슨 말인가 살펴보시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EF가 뭐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고 그냥 F3이 있는데 거기에 2분의 1을 곱해달라 이런 뜻인 거고, 그러니까 F3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도 F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데 빼기 2가 곱해진 거야. 따라서 F-2분의 1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겠죠. 나머지들도 F-2가 4일 때 이런 애들일 거. 뭐야? 이거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A값을 모르는구나. 그럼 A값을 어떻게 구하라는 거지?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F-2는 4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A값을 구한 후에 단순 대입하는 문제야. 따라서 아까 우리가 풀었었던 그 두 개 문제가 합쳐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F1을 구하는 문제와 이런 조건을 주어졌을 때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 얘도 똑같이. FK는 마이너스 5니까 그대로 FK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7이 FK인데, 근데 뭐래? 지금? 그 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5라고. 괜찮겠어?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뜻이야.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다시 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이제 이참수에 대한 그래프의 특징을 볼 거야. 먼저 여기 있는 점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자고. 좀 펜이 두껍다 보니까 조금 표가 그렇겠지만 한번 보자고. y는 x제곱에 대해서 x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9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그럼 얘는 1, 0, 1, 4, 9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다면 각 점의 관계를 우리가 좌표 표면에 표현한 거니까 x좌표, y좌표 마이너스 3,9라는 거죠. 마이너스 3 하나 둘 셋 9 여기에 점이 찍히겠다. 그죠?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여기 정도에 점 찍히겠구나. 마이너스 1, 여기 정도에 점 찍히겠구나. 0,0 여기구나.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어? 서로 대칭해 주고 있구나.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쭉 연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 같은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래프에 대한 모양을 유식하게는 뭐라 부르냐면 포물선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 참수의 가장 기본 y는 ax 제곱은 방금 본 것처럼 0,0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해. 아래쪽이 볼록하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해. 근데 얘를 위로 오목이라고 할 수는 없어. 명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오목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용하지는 않아. 그리고 그래프를 봤을 때 방금 봤지?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야. 서로 데칼코마니처럼.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쭉 x값이 커지면서 뭔가 떨어져.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거고 얘는 x값이 커지면서 점점점 커져. 그래서 우리는 얘를 증가한다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 참수는 이 감소와 증가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 우리가 1참수, 2학년 때 배우는 1참수 때는 안 그랬지. 계속 증가하든가 계속 감소했었어. 직선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 참수는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야.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아까 얘기했었는데. 아까 뭐라 그랬지? y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고? 그렇지. 마이너스 y를 넣는다 그랬었어. 따라서 y는 x제곱을 x축에 대하여 대칭할 때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을 거야. 나머지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모양새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지. 괜찮겠어?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그래프의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포물선은 이러한 모양보다 우리는 이런 게 익숙하게 보이겠지만 얘도 포물선이야. 그래서 포물선 항상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축이 생겨. 우린 나중에 얘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증가와 감소가 그 바뀌는 지점이 있지. 우린 이 지점을 꼭지점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이 꼭지점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 한번 보자고. 복습해볼까? y는 x제곱이야? 꼭지점 바로 여기라 그랬었지? 0,0이 됐을 것이고 아래로 볼록이라고. 아래로 볼록. 아래쪽이 볼록하다 이런 뜻이야. 그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이야. 따라서 y축을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y축을 유식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어떤 특징이 있지? 그래. x좌표가 0이야. 그래서 얘는 x는 0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아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 그랬어서 따라서 얘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고 그 다음 x값이 증가하면 x가 0보다 클 때 이 부분이죠.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같이 증가해. 그 다음에 원점을 제외한 이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 위쪽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제일 낮은 지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뺐을 때 요거 뺐을 때 그지? 그래.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어떻게 찾는 거지? 그래프 위에 있는 점 대입하는 거야. 위에 있다 없다는 대입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넣어보는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 서로 같아? 달라. 얘는 4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거지. 그래서 1번은 아닌 거야. 이렇게 하나씩 다 따져주면 돼. y좌표가 25인 점 어떻게 찾아? y좌표가 25라고. 그럼 그때 값은 x제곱이 됐을 테니까 2차 방정식 풀어주라는 뜻이야. 한번 풀어봅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니까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y는 ax제곱을 잠깐 살펴보면 마찬가지 점을 찍어보자고. 지금 y는 x제곱과 y는 2x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먼저 여기에서 얘네들을 먼저 좀 보자고. 얘네들을 보면 y는 2x제곱 y는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에서 8이 됐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4인데 얘가 4의 크기가 됐을 테니까 2가 됐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점을 찍어보면 y는 x제곱 입장에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4였는데 y는 2x제곱은 8이야. 여기에 찍히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2를 집어넣어도 여기 똑같이 8이 됐을 테니까 여기야. 그러니까 점점 폭이 좁아져. 그죠? 폭이 좁아져. 이렇게 해서 좁아질 수밖에 없어. 좀 더. 그지? 그래프로는 지금 약간 표현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좀 폭이 좁아져. 2분의 x제곱이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2야. 물론 2를 집어넣어도 2야. 계산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조금은 넓어져.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 y는 ax제곱일 때 그래.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a에 대한 절대값이 그래프의 폭을 결정한다는 뜻이야. 예.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는 뜻이지. 방금 본 것처럼 y는 2x제곱은 조금 더 안쪽에 들어있는 거 눈에 보여? y는 2분의 x제곱 조금 바깥쪽에 있는 거 눈에 보여? 요 a 값들이 바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할 거야. 아까 봤듯이 y는 x제곱 아래로 볼록이었지?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위로 볼록이었어. 그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y는 ax제곱은 다음 같은 특징 갖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0,0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다. 그래. y축에 대하여 대칭이고 그래서 축의 방정식, 식을 물어본다면 x는 0이라고 표시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ax제곱과 서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눈에 보이죠? 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죠. 유제 5번 볼까요? 유제 5번. y는 4x제곱, y는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제곱, 5분의 1x제곱이 있어. 위로 볼록한 거 찾으래. 위로 볼록하려면 어떤 특징이라고? 마이너스여야 된다고. 따라서 폭이 가장 넓은 거래. 폭이 가장 넓으려면 어떻게 되겠지? 그래. 절대값이 제일 작아야 돼. 왜냐면 폭이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좁아져. 반대로 얘기하면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이 가장 넓겠지. 따라서 야 너 너무 큰 거 아니야? 얘랑 얘의 싸움이겠다. 내 부호가 아니라 절대값이니까 3분의 1과 5분의 1? 네가 더 작구나. 그 다음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을 하면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된다 그랬었어. 따라서 얘네들이 바로 서로 간에 x축에 서로 대칭인 애들이 되는 거죠. 자, 할까요? 마찬가지 문제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천천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할까요? 한 걸음 더? 4번? 그래, 4번부터 보도록 하자. 4번은 y는 3분의 2 x제곱의 그래프와 x축의 서로 대칭 그래프가 지날 때? 위에 있다는 뜻이니까 얘를 대입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야. 뭐 어디에 대입해야 돼? x축의 서로 대칭인 식을 찾아달라는 뜻이지. 따라서
y는 아까 부호만 바뀐다고 했었지. 왜냐면 마이너스 y인데 전체적인 부호가 바뀔 거야. 3분의 2 x제곱이었는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여기에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꼭지점이 원점이고니까 너는 이렇게 생긴 애구나. 뒤에 떨거지 애들이 붙을 때는 평행 이동을 했을 때라 그랬었어. 따라서 얘는 식구들이 없어. 꼭지점이 원점이 가장 기본 그래프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대입해 주시면 되더라 라는 거죠. 괜찮을까? 좋았어. 이번엔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금방 끝나. 금방 끝나.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따라서 얘네들을 볼 건데 맨 끝에서부터 보자. 몇 페이지를 펼 거냐면 이쪽 페이지야. 몇 페이지지? 134페이지. 134페이지를 먼저 보고 결정을 할 거야. 보자고. y는 ax제곱인 기본 그래프가 있었던 거야. 제곱인 기본 그래프가 있었는데 이 그래프를 지금 본 것처럼 p만큼 q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생겨날 텐데 야 너의 이름은 뭐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y는 ax제곱이었잖아. 아 방금 배웠다. x축 방향으로 p만큼이니까 x 대신에 x-p를 넣자는 거고 y축 방향으로 q만큼이니까 y 대신에 y-q를 넣을 건데 q가 이쪽으로 이항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형식은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볼까? y는 x제곱이 있었는데 얘를 2만큼 3만큼 평이동하래. 그렇다면 x축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x 대신에 x-2를 넣는 거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y-3을 넣는 건데 이동을 해서 마치 여기에 부호를 유지한 채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됐을까? 축의 방정식은 당연히 이 점을 지나고 있었던 이 식이 됐을 테니까 뭐가 돼? x는 p. p? p? 아, 여기 있는 값을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구나.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2였잖아. 이렇게 됐겠다.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었는데 p만큼 q만큼 갔으니까 꼭지점은 p, q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것처럼 꼭지점의 좌표는 얘가 2만큼 3만큼 올라갔을 테니까 바로 얘가 꼭지점이 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을 텐데 대략 바로 이 점의 좌표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2,3인 거야.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얼마만큼 평이동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네. 그리고 꼭지점의 이 x좌표에 x는만 붙여주면 축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꼭지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 꼭지점을 찾는 것이 한번 보자고. 먼저 연습부터 먼저 해보자.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하래. 해보자. y는 2배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 x-2를 집어넣으라고 제곱 그대로 붙여주고 뒤에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이 관계식 이렇게 되는 거야. 꼭지점은 2,6 축의 방정식은 여기에 x는 붙일 거니까 x는 2 이렇게 보자는 거죠. 마이너스는요? 한번 해볼까? y는 마이너스 똑같이 있고 x 대신에 부호를 바꾸라고 x 플러스 3의 제곱 y축 방향 원래 이쪽에서는 y 빼기 1이었을 텐데 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꼭지점은 마이너스 3,1
얼마만큼 평이동했는지를 직접 봐도 좋고 아니면 거듭 제곱 기호 안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꿔주고 얘는 그대로 읽어주면 돼. 추계 방정식은 여기에 x 좌표를 그대로 읽어주면 돼. 거기에 x는만 붙이겠다는 뜻이죠. 괜찮아? 쭉쭉쭉 볼 거야. 한번 보자. 유제 5번 잠깐 보자. y는 2분의 1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래. 그렇다면 식은 이렇게 됐겠지. y는 2분의 1에 이렇게. 그렇다면 꼭지점은 뭐가 됐을까? 한번 그래프를 연결해 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 정도쯤 있었을 것이고 꼭지점이.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치? 요렇게 생겼을 것이고 요렇게 생겼을 거야.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부터 먼저 적어볼까? 그대로 읽어줘도 좋고 또는 관계식에서 완전제곱식의 부호를 바꾸어주고 뒤에 붙어있는 놈은 그대로 읽어주면 돼. 추계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그래프에 보면 누가 결정한다고? 여기서 얘가 결정할 거라고. 얘가.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거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까?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2분을 곱하기 4. 2지. 2 빼기 1이니까 1을 지나네. 여기가 0,1이었나 봐. 그래서 지난 사분면은 1사분면 지나지, 2사분면 지나고 있고 3사분면도 지나고 있어. 그래서 1, 2, 3, 4분면을 지나고 있는 거지.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프 그리는 것을 무서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귀찮아해서도 안 된다. 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그래프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다시 앞으로 좀 가볼까? 다시 앞으로. 134페이지까지만 진행할 거야. 134페이지까지만. 다시 앞으로 쭉 넘어가 보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생긴 놈인데 그냥 직접 볼 거야. 왜냐면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걸 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 볼까? 이번엔 Y축 방향으로 움직이래.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얘기가 없으니까 훨씬 쉬워진 거지. 어떻게 알았었죠? Y축 방향은? y 대신에 y-1을 넣는 거였었어. 그런데 얘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마치 안 움직인 것처럼 부호가 안 바뀐 것처럼 붙여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꼭지점은 x축 방향으로 안 움직였잖아. 0,2 추계방정식은 x는 0. 괜찮아? x는 0. 얘도 어떻게 된다고? y는 3분의 2 x제곱에 마이너스 4. 꼭지점은 0, 마이너스 4. 추계방정식은 x는 0. 그렇지. 전혀 어렵지가 않아. 얘도 한번 보자. 이번엔 x축 방향으로 움직이래. x축 방향으로 움직이라고. y는 3에 x 대신에 부호를 바꿔서 집어넣으라 그랬었어. x 플러스 1의 제곱. 다시 y는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조금 복잡해. 부호를 바꿔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괜찮겠어? 근데 꼭지점을 구해볼까? 아까 뭐라 했어? 완전 제곱식. 그치? 완전 제곱식의 부호를 바꾸라고. 마이너스 1, 뒤쪽에 아무것도 없잖아. 0. 얘도 3, 0. 부호 바뀐 거 눈에 보이지? 그리고 추계방정식은 그대로 읽어주는 거야. x는 3. 얘도 추계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괜찮겠어?
따라서 그래프 이동도 좀 신경을 써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야.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134페이지까지가 과제야. 그래서 토요일까지 과제를 해서 저한테 검사를 맡으실 거예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임시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서 많은 양은 나오지 않을 거야. 대신 집에서 앞에서 안 했던 부분들 또는 놓쳤던 부분들 다시 하면서 꼭 질문을 해. 모르는 문제 질문을 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든 아니면 내용을 정리를 해서 글을 올리든 할 테니까 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꼭 건강 잘 지키고 외부 나가지 말고 혹시라도 나가게 되더라도 마스크 손 씻는 거 잊지 말고 선생님도 건강히 잘 있을 테니까 너희도 건강히 잘 있어. 알겠죠? 과제한 거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야 돼. 안녕.